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녹색 소비자인데 유미아입니다. 여기 다 의사 선생님이시고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제 얼굴 피부색이 어떻습니까? 좀 불안 초조. 그래서 얼굴색이 좀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실 이 자리에 섰을 때 떨리고 불안하고 지금 황달 증세가 나타나기 직전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상태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울대 의대 그 비대위에서 소비자단체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을 때 제가 수요자 의견 협의체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이 의료 관련한 그 소비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운동을 하는 의료 소비자로서 당연히 저희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이랄까요? 의무감?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동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의료 소비자들, 국민들은 2024년 봄을 굉장히 불안과 초조의 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봄에 만발했지만 그것을 정말로 지금 한우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이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강대강의 극대화되는 강대강의 구조를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갈등을 겪고 이 갈등이 지난 다음에 무엇이 남을까? 정말 이 갈등의 결과는 의료 개혁으로 그리고 의료 소비자와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사회를 진일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생각, 저의 생각, 환자의 생각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이 어우러져서 정말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갈등은 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당사자는 정부,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도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한테 제가 활동하는 그 소비자단체 활동 입장에서 보면 의료 소비자는 관전 포인트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의료계가 한마디 하고 정부가 한마디 하면 언론이 그거를 보도하고 그럼 우리는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뭐지? 이런 입장,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듯한 이 심각한 문제를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듯한 문제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시면서 이렇게 강대강의 입장을 취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의료 소비자,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입장을 가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소비자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조동찬 기자님께서 인근의 지인들에게 몇 말씀 물어보셨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의료 소비자들은 지금의 구조와 지금의 문제와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도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서 저렇게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상금까지 주네?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를 저기다 한번 내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정부도 물어봐야 되고 의료계도 저희 의료 소비자를 당사자로서 함께 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물어보시고 함께하는 파트너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대 증원의 문제만이 아니죠. 의대 증원이 되면 이렇게 들어보면 10년 후에 나타나는 거다. 그럼 10년 동안 의료 소비자는 어떡합니까? 지금의 지역 필수 문제는 지금의 문제인데 지금의 의대 증원이 되면 그 효과는 10년 후에 나타난다. 그럼 10년 동안 의료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그 로드맵상에서 단기적인 문제, 중장기적인 문제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바라는 의료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게 대전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필수 의료의 개념과 의료 소비자가 생각하는 필수 의료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서울에 와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곳은 안산입니다. 경기도 안산. 경기도 안산에서 안국역으로 출근을 하는데
생활권은 안산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아프면 안산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오 교수님께서 그 안산 의료생협의 연구 보고서를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그 안산 의료생협을 창립할 때 발기인으로 제가 참여를 했고 저희 부모님이 의료조합원으로서 지금 한 20년 이상 그 의료조합원으로서 그 데이터 관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의료 소비자인 거죠. 안산에 의료생협이 있고 거기에 조합원으로서 저희가 계속 주치의제도는 아니지만 주치의처럼 저희를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의료생협 밑에는 항상 약국이 따라다닙니다. 수약국이라고. 그러니까 그 약사 선생님도 저희 가족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이웃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는 필수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응급 중증 환자를 대하는 전문의, 과 중심의 필수 의료도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저희 가족들이 건강하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제가 궁금할 때에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 게 이게 필수 의료가 아닌가? 이런 것이 지역 필수 의료에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와 의료 소비자가 생각하는 필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가면 가장 문제는 간병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장 고민됐던 부분은 뭐냐면 어느 병원을 가지? 이거였어요. 안산 의료생협은 내과, 가정의학과니까. 근데 정형외과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지? 그랬을 때 제가 결정한 건 뭐였냐면 안산 녹소연이 있는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인데 거기에 5층에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관리비 때문에 만나서 의논하던 정형외과 선생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새벽에 톡을 넣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이래저래 한데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제 번호를 모르는데 카카오톡 전화로 전화를 주셨어요. 당장 그 병원에 갔는데 87세의 노모, 골다공증이 있는 노모를 수술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는 수술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지만 그 선생님은 단호하게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그래서 제가 끝날 때 좀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톡을 보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감사의 톡을. 그리고 뭐를 했겠습니까? 떡을 돌렸습니다. 그 병원이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부터 그 행정하는 사무 분들까지 해서 6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죠. 근데 그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게 수술 받으시고 어르신들 고관절로 수술하시면 오래 못 사신다고 하시잖아요. 수술하신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우리 집에서 혈색이 제일 좋으세요. 이런 게 지역 필수 의료고 정말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내 삶 건강을 좀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동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난 선생님의 도움을 한번 받았죠. 이런 부분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퇴원할 때 그 수술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은 거예요. 24시간 간병을 하니까. 이거는 문제다. 그리고 그거 나중에 세금 정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장에 의료 소비자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간병제도 개선하겠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10군데 병원에서 시범 간병 제도를 시행하겠다. 우리나라의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10군데의 시범이 의료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는 거고 소비자도 반성해야죠. 실비 믿고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보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도 책임이 있고 의료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함께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안산에서 산다 그랬고 오랫동안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안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안산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세월호 아픔 참사가 있는지 지난주에 이제 10주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시하오가 있는 지역입니다. 시하오에 와보셨습니까? 조력발전소에 데이터하러 많이 오시는데 와보셨습니까? 근데 이 시하오는 탄생한 지 30년이 된 호수입니다. 지금은 바다죠. 근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하오를 계획을 했죠. 갯벌을 막아서 담수호를 만들고
갯벌에 방조제를 세워서 한 면을 담수호를 만들어서 이거를 농사짓는 물로 쓰겠다. 근데 한편에는 공단이 있었거든요. 공단의 하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중금속 오염된 호수가 탄생한 거예요. 탄생했을 때 시아호는 죽음의 호수 시아호, 재앙의 호수 시아호라고 대문짝만하게 신문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농수로서는 사용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역사회, 안산, 시흥, 화성이라는 지역사회에 환경 재앙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 탓입니까? 아니죠. 일방적인 정부의 계획하에 집행한 그 결과를 주민이 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갈등을 겪고, 여러분들은 사직을 하지만 저희는 삭발을 합니다. 그래서 30년이 됐으니까, 제가 젊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삭발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활동가들이 삭발을 하면서 극저항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지자체, 정부, 지역 시민단체, 주민대표들이 들어가서 시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걸 했는데, 구성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원점 재검토입니다. 저는 이 원점 재검토가 뭐였냐면, 이 시아호를 그 농업 용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매립해서 공단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근데 시와 반월 산단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 공단이 또 대규모 공단이 들어오면 오염지구에 또 오염이 된다라는 게 지역 주민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정부가 받았고, 그 테이블에서 원점 재검토를 하면서 정부가 가졌던 317만 평의 기본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280만 평으로. 정부 계획을 수정한 거죠. 그리고 이 시와 물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는 뭐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3자 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합의제로 결정하고, 이러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이 의료계만 있을까요? 많은 갈등이 있죠.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아호에 오신다면 정말로 수도권에서 일일 관광 코스로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희망의 시아호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세월이 2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사자들이 참여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갈등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료계,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함께 심사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NGO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NGO도 뭐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녹색소비자연대도 있고 YW도 있고 뭐 다양한 자기 특성의 목적을 맞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지역도 다르고. 근데 이 지속위에 들어간 다양성을 가진 단체들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의료계에 너무나도 많은 주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료계에서 단일의 목소리가 나올까? 오늘 세미나를 보면서도 저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단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근데 내셔야 됩니다. 왜? 의료 소비자를 위해서 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고 많으시지만 누구를 위한 의견일까? 그걸 생각하면 의료 소비자를 위한 의견이시겠죠. 그러면 의료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낮은 단계의 합의,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심포지움을 하고 오늘 정말 서울의대가 휴진을 하는 날인데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셨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자리는 의료 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구나. 의료 개혁에 대한 공감과 동의는 다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이 의료 개혁이 포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저는 이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씩 뒤로 물러나서 양보하시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네가 갖고 있는 의견,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내놓고 같이 협의를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그 자리에 물론 의료 소비자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 저보다도 더 절절하시겠지만 그 현장으로 돌아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면 정말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 드렸던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비난이 없어야 되는 거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고 그거를 비난하고 비판해서 대화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평보다는 어쨌든 경청, 선생님들 정말 우리 사회의 최고의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경청하시고 부족하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비판과 비평이 우리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년 기다려온 의료개혁 아닙니까? 이 이슈가 어저께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20년째 되는 거라고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20년째 기다렸는데 1년 못 기다립니까? 근데 기다리는 전제 조건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기다림.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소비자, 의료계, 정부가 함께 이 지금의 우리의 갈등, 우리 사회를 정말 의료 소비자의 건강과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조금 뒤로 물러나서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2023년 4월 23일이에요. 이걸 23일 날 제가 보낸 겁니다. 영풍 프라자 816호에 저희 사무실에 있거든요. 저를 밝히면서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근데 한 5월 19일 날 퇴원하면서 제가 이런 톡을 보냈죠. 밝히겠습니다. 고든병원. 영풍프라자 5층에 있습니다. 고든병원의 친절한 마음과 배려로 할머니와 저희 가족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막내 인턴쌤부터 매일 환자를 생각하며 병실을 채워주시는 여사님, 진료를 담당해 주시는 간호사님, 의사선생님, 그리고 상담과 행정 그 모든 분들께 저희를 충분히 편안케 해주셨습니다. 환자로서 보호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고든병원 이철 원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정말 저희 따뜻한 이 진심을 전하면서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